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는데 알고리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이제 구독을 해놓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말고도 이런저런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해부학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디멘톡인가? 그것도 제가 구독을 해서 보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뭔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이런 거 있을 때는 늦게라도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4개월이면은 그냥 완전 애기잖아요. 그 말도 못하고 거의 뭐 기어다니나?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완전 애기야.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그 두부 같은, 순두부 같은 그런 애기란 말이죠. 그래서 4개월이 뭘 이렇게 될 게 뭐가 있어 해가지고 뭐 도대체 뭐길래 해서 봤어요. 봤는데 와, 너무 놀랐어. 심신미약 노약자분들은 시청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좀 마음이 약하다, 잔인한 거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삼가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함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봤던 모든 영상들 중에 제일 잔인해. 못 보겠어. 건너뛰기 하면서 봤어요. 다행이야. 제가 본방을 봤으면 건너뛰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트라우마 나왔을 것 같아. 못 보겠어요. 그냥 홈캠 나오는 부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건너뛰기 했어. 그 정도로 저도 웬만하면은 이런저런 뭐 사고 영상이나 사건 사고 영상 이런 거 보는 거를 잘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애기들 관련해서는 나는 못 보는 사람이더라고. 4개월이면 완전 애기예요. 요만해. 순두부처럼 완전 그냥 이렇게 안고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씻길 때도 너무 조마조마하게 씻기고, 혹여나 어디 부딪힐까봐, 긁힐까봐 그럴 때잖아요. 그 완전 이렇게 하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애기를 발맞잡고 거꾸로 들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야. 너무 놀랐어. 충격받았어요. 꼭 마치 스너프 필름처럼 그런 거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놀랐어. 속이 막 미식거릴 정도로. 아이 이름이 가명이긴 하지만은 아이 이름이 헤든이래요. 헤든이 생후 4개월 133일.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 아이를 때릴 때가 어딨고 학대할 때가 어딨다고, 그 말도 못하고 보호만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만이 필요한 애기를 뭘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이유가 첫째가 있어요. 둘째를 이렇게 학대하다 보니까 첫째도 학대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완전히 오냐 완전 사랑으로 키웠어. 근데 이제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둘째가 생기다 보니까 첫째한테 관심과 애정을 줘야 되는데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첫째를 더 사랑하는데 첫째한테 애정과 관심을 못 주고,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첫째 돌잔치에 아이 엄마가 뱃속에 임신을 하였다 보니까 그거를 못 했대요. 자궁 수축 이런 게 생겨가지고 돌잔치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첫째를 이렇게 더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돌잔치도 해주고 싶었는데 돌잔치에 내가 참석을 못했다는 그 원망, 증오심이 둘째한테 간 거죠. 근데 둘째도 친자식이잖아. 둘째도 친자식이고 첫째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이미 첫째를 낳아서 키워봤고 엄청 사랑을 주고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둘째를 그렇게 너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안정된 삶이 깨졌어 하면서 말 못하고 그냥 완전 사랑이 필요한 아기를 학대도, 그런 학대가 없어. 난 처음 봤어. 잔인하고 막 진짜 실제로 막 그런 사건 사고 영상들을 저도 이제 적게 본 편이 아닌데 이번 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에요. 이번에 봤던 거. 심지어 뭐 방송이니까 내보낼 수 있는 그 선이 있잖아요.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조절을 해서 편집해서 내보냈을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너무 심해. 더 충격적인 거는 홈캠에 찍힌 거는 그나마 이 엄마라 친엄마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학대할 때 어느 정도 이성이 있고 그 아이를 일반적인 학대 이상이지만은 뭔가 헷가닥 돌면은 아이를 그냥 완전히 짐짝 안듯이 안아버린 다음에 애를 안고 밖에 나가서 카메라 없는 데서 무지막지하게 학대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학대도 어마무시한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작정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정도로 화가 났을 때는 애를 그냥 카메라 없는 데로 데려간 다음에 엄청나게 그냥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면서 애기는 막 자지러지게 비명 지르고 그 친엄마라는 사람은 쌍욕하면서 막 죽어 그러고.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홈캠을 설치한 거는 아이 키우는 분들은 홈캠을 설치하잖아요. 애기가 뭐 잘 있는지 이런 거. 홈캠을 설치한 분들은 원래 그렇게 많이 설치합니다. 홈캠 설치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된 거죠. 홈캠을 설치한 게. 주인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측에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법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약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식이 부모 소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좀 이렇게 살해하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학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법원에도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감없이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이대로면 안 된다. 사실 뉴스로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친엄마, 친아빠, 이렇게 부모 손에 죽는 애기들, 아이들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뉴스긴 해요. 근데 이 법이 너무 약간 약합니다. 법이. 애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서 보기 힘들다는 댓글 많았습니다. 전문가도 아동학대 사건들 중에 악질의 손꼽힌데요. 옛날에는 그 계모가 아이 학대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가끔 종종.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동 학대 사건들은 친부모 손에서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학대 사건들은. 가정 내 학대 사건들은 대부분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수 4개월 아이 사건이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해자들이 엄청 또 많이 처벌을 세게 받고 좀 그런 경각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본보기로.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빠는 뭐 했냐 또 생각이 들잖아요. 아빠는 방치합니다. 애가 막 울고 그러고 있으면은 아이씨 그만 좀 울어라 하면서 첫째를 안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홈캠이 있는 곳에서 계속 그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성인도 못 버틸 거야 그렇게 하면은. 오죽하면은 남자 의사분이 먹먹한 목소리로 충격받아가지고 오히려 4개월이나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계속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과 학대 속에서 4개월이나 저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렇게 또 무지막지하게 학대를 하게 된 계기가 아이가 이제 뭐 시기고 있는데 대변을 봤나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맞으면은 대소변이 막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지막지한 학대를 받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친엄마를 하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학대를 하다 보니까 애가 버티다가 몸에 힘이 풀려버려가지고 대변을 지린 거죠. 대변을 맞다가 대변을 지리니까 대변 지렸다고 또 더 심하게 때린 거야. 그러다가 애가 의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뒤늦게 얘 왜 이래 해가지고 이거 내가 애를 어떻게 한 것 같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분이. 아마도 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고사를 위장하려면은 애를 익사시킨 걸로 둔갑을 시켜야겠다 해서 아이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닭살이 돋아요. 자기 친자식을 무지막지한 학대와 폭력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막상 이게 일이 벌어지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고된 걸로 우연한 사고로 위장시키자 생각이 들어서 애를 그렇게 다시 익사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했다는 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만 들어도 너무 소름이 돋지 않나요? 방송을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원래 아동학대 사건이나 그런 더 심각한 사건들 많이 보고 분석하고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거기 또 다른 남자 의사 선생님 여자 의사 선생님 막 울어요. 그리고 또 뭐 소방대원도 완전 목소리가 떨리고 그리고 또 여자 전문가 선생님도 완전 얼굴을 피질 못해. 끔찍하니까. 그리고 여자 검사님은 완전 의지가 보여요. 이 인간들은 내가 반드시 처단한다. 약간 이렇게.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여자 검사님도 근데 여러분 여자 검사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간중간에 살짝씩 평정심을 잃는 표정들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잘못됐을 때 그 시간 그날 남편은 뭐 했나? 남편은 또 충격적이게도 성매매 업소에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보면은 아이가 외동도 아니고 아이가 이제 첫째가 또 있는데 늘 이렇게 둘째가 학대를 받고 학대 당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아이가 컸잖아요. 첫째도 되게 어려요. 엄청 어립니다. 애기야 애기 첫째도. 근데 그 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둘째를 학대하는 거를 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둘째가 반응이 없어요. 원래 보통 어린애들이 그런 무서운 걸 보면은 울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그런 반응 없이 그냥 자기 할 거 해요. 기괴해요. 기괴. 그 모습이 홈캠에 다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기괴합니다.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저런 상황에서 아이가 울거나 무서워하기 마련인데 저 아이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엄마인 그 최악의 악마 같은 여자가 둘째를 학대하는 이유가 첫째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첫째를 사랑을 다 주지 못할 정도로 둘째가 많이 내가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원망스러워가지고 계속 둘째를 학대하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대요. 거기에 대한 이제 화풀이도 그 둘째한테 한 거죠. 근데 이제 첫째가 아직 3살도 안 됐나 그러잖아요. 나이가 엄청 어린데 보통 아이를 낳고 3년에서 4년 길면 5년 정도를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그 시기가 아이의 그런 성향이나 아이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고 중요한 시기라서 그 시간에는 엄마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첫째는 엄마랑 아빠가 둘째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를 목격하면서 컸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 많이 망가졌겠어요. 말도 똑바로 못하는 아이가. 저는 한편으로 또 보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자기의 자식이나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거 홈캠 지워도 포렌식으로 다시 복구가 다 돼가지고 우리의 잘못이 다 드러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홈캠을 안 쓰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런 게 우려되기도 해요. 홈캠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홈캠이 있는 게. 원래는 홈캠의 자료가 삭제도 되어 있었고, 일부러 이게 사고사를 위장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이제 여자 쪽에서 증거자료 제출할 때 그 본인한테 유리한 아이가 이제 혼자 침대에 기어하다가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사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측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학대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 검사분께서 집안에 있는 모든 홈캠을 다 회수해와라, 압수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압수해 수거해 온 거를 전부 포렌식 조사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얼마나 많은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많이 보겠어요.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일반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그 이상을 넘어서도 너무 지나친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여수 4개월 아이 사망 사건 친엄마가 아주 잔인하게 아이를 그렇게 한 거죠. 일단은 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단어 자체가. 근데 그 학대라는 단어를 넘어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잔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빠라는 사람도 애가 죽을 때 성매매업소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빠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막상 구조대분들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구조대분이 맘카페에다가 이제 뭐 이거 뭐 학대 사건 이렇게 뭐 댓글을 단 거, 그거를 이제 토대로 내가 이제 뭐 복잡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고, 반성이 없죠. 제가 고민상담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쭉 매년 12월 31일 날 새해 소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항상 있는 그런 새해 소망과 소원, 그리고 고민 상담 이런 게 아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올해는 이쁜 천사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기를 바래요. 이런 사연들이 항상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벌써 뭐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여수 4개월 아이 학대 사건, 이거를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그냥 최대한 담담하게 보려고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막 되게 힘들어 하시고, 예고편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막 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저도 막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애기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렇게 때리고. 사망한 당일 홈캠에 녹음된 소리, 근데 여러분 그 홈캠에 녹음된 소리도 너무 잔인한데 홈캠에 녹화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도 너무 잔인해. 더 심한 학대를 할 때는 카메라가 없는 데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악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상공개 같은 거가, 우리나라 또 인권을 많이 중요시하고 그런 답답한 나라라서 신상공개가 잘 이런 것도 안 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이 관련된 미성년자나 완전 어린아기 관련된 사건들은 뭐 그런 심사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 이 사건의 가족들이, 이 악마들의 가족들 얼마나 이 염치가 없고 그러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다가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 이런 거 내고 계속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은폐하고 싶어서,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정말 죽은 아이에게 죄책감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약간이라도 그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따위 행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저는 이 그 사건 이후에 악마 같은 인간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제일 잔인하다, 이런 생각만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갈비뼈에 금이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이제 갈비뼈에 금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숨도 쉬기 힘들어요. 성인인 저도 실금이 가기만 해도 숨도 못 쉬어. 진짜 아파. 근데 그 아이가 갈비뼈가 이제 수십 군데가 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이 수술하려고 쬐는데 피가 완전 뿜어져 나와가지고 정말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충격받을 정도면 얼마나 이게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갓난애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없는데, 그 정도 출혈은 배를 열었는데 피가 뿜어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500cc 정도. 근데 그 조그만 아이 보면서 500cc가
뿜어져 나왔던 거는 이게 뭐 간이나 비장이 파열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상상하기가 어려워. 상상하기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119에 구조대에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기를 구조대원이 데리고 갈 때 그 깐난애기가 여자 구조대원 손가락을 꽉 잡았다고 하더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법이 약해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막 40년이 뭐야, 그냥 40년 50년 딱 때려버리면은 감히 그딴 짓 할 수 있을까요? 처벌 수위가 40년 50년 때리면 어떻게 그딴 짓을 해. 여러분, 처벌 수위가 어떠냐면은 1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30년까지 안 나오고 15년 이상 정도 나오는 거죠. 15년 이상. 보통 한 20년 정도? 그리고 아이 아빠 같은 경우는 처벌이 약하대요. 처벌이 5년? 법이 그렇게 학대를 방치하는 경우도 처벌 수위가 완전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학대를 직접 해가지고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진짜 최소 한 40년 50년 무기징역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 이런 거다 보니까 자식을 부모의 소유라 생각해가지고 처벌이 약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옵니다. 이게 법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법이. 저는 이 유교 국가의 그런 사상 가치관 이런 게 정말 쓰레기 같은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개 같은 쓰레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계속 끔찍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부부가 나이가 몇 살이면 한 30대인데 혼전 임신으로 첫째를 갖고 둘째도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또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아이를 학대했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첫째를 낳고 그 아이한테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 아이한테 집중하면서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면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가 생기면서 계속 이제 그 둘째 때문에 첫째를 신경 못 써주고 둘째 케어하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둘째를 원망하고 학대했다고 합니다. 덩달아 이렇게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중국처럼 아이 관련 범죄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아, 중국은 아이 관련 범죄 사형시켜요? 중국이 그런 거 괜찮아. 진짜 중국이 그런 거는 참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차없이 그렇게 하는 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작정을 하고 내보낸 이유는 처벌을 더 세게 받게 하기 위한 좀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이었나요? 그 선생님은 경계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계선 얘기가 경계성 지능장애인가요? 그 경계선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신과 그 전문가분도 이 아이를 죽게 만든 친엄마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있어요. 가깝게 지냈던 그 지인이라는 분이 만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대 증거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이 남편이 계속 만삭인 여자분을 무섭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집에 연락을 하면서 힘들게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집안 환경이 안 좋다거나 돈이 없어서 이렇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인간들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3월 중에 1심이라서 일부러 방송 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3월 26일 날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3월 26일. 남편 처벌 학대 방임 혐의는 징역 3년에서 7년 정도래요. 3년에서 5년. 아, 너무 약해. 그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애가 죽게 만들었는데 애가 죽게 그냥 완전 방치하고 학대 당하고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살려달라고 비명질러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렇게 했는데 꼴랑 3년에서 5년밖에 실형 안 산대요. 왜 이래 법이? 법이 너무 약하다. 저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홈캠에 나오는 영상들도 많이 내보냈고, 그동안에 이제 컨텐츠와는 다르게 좀 더 이제 더 세게 더 강하게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내보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많이 참고가 돼서 우리나라 좀 법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돼가지고 정말 좀 많이 이렇게 좀 약간 강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국회에서 법이 이제 개정되고 해야 더 처벌이 더 세지고 그럴 텐데, 법이 되게 좀 강화돼가지고 좀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형제도 폐지가 아니라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제도 부활을 반대하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억울한 사람을 사형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증거가 있고 그리고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그랬다면은 저는 사형을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나머지 관련된 범죄들도 덩달아 뭔가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더 강화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사형제도가 이제 부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제가 세금 내는 거 그 낸 세금으로 그런 악마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그렇게 거기서 잘 먹고 그렇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량이 강화가 되고 사형제도 부활하게 돼서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처벌도 더 세게 받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사형제도가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벌들도 안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형제도가 이제 다시 실시가 되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들도 강화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사형제도를 우리나라가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다른 법들도 더 뭔가 더 세게 강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학대, 살인 이런 거는 이런 것들도 정말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기징역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는 거지만 그냥 정말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지금 제가 이제 기사도 확인해보고 있는데 남편 B씨가 첫째 양육을 위해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면서 B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지금 아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보석을 신청해가지고 첫째를 양육해야 되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참 양심이 없죠. 계속 구속된 상태로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죽게 만든 친엄마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아이가 학대당하고 죽도록 그냥 방치한 아이 아빠라는 사람도 정말 큰 벌을 받길 바래요. 남편은 지금 수사 중인가 봐요.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너무 좀 충격적이라서 한번 이제 다뤄봤어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봤다가 충격받을 수도 있어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